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주택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일 결코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의회가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당연한 결정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임명 계획을 철회하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당국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더욱 그러합니다. 각종 인허가, 국토계획, 도시계획 등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 집단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힌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아 후보자는 강남 아파트를 비롯해 부동산을 4채나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상식적으로 주택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직위의 다주택자를 임명한다면 어느 누가 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통째로 맡기는 꼴입니다. 공직자의 자발적 청렴이나 선의에만 기댈 수 없는 일입니다. 법적인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승진 인사의 다주택 여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게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매도할 것을 권고했고 실제로 인사의 다주택 여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방침을 천명한 이후 최초 조사 당시 132명에서 76명으로 42.4%나 자연 감소했습니다.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 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올해 1월 4급으로 승진한 공무원 1명은 직위 해제하고 승진 취소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거나 관여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주택자가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뉴스입니다.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안산 반월공단을 비롯한 외국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10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용철 경기도 행정일부 지사를 현장에 급파하는 등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용철 부지사는 이날 안산시 단원구 반월공단 인근 임시선별검사소 2곳을 현장 점검했으며 29일부터 안산시 2곳과 시흥시 1곳 등 총 3곳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개소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안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주차장과 안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역 광장 2곳과 시흥시 희망공원에 임시선별검사소가 마련된다. 도내 임시선별검사소는 현재 67곳으로 이번 추가 개소로 도내에는 총 70개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된다. 경기도는 또 안산시의 역학조사관 5명을 즉시 파견해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류를 실시하는 한편 국방부 협의를 통해 행정지원 군 인력 36명도 긴급 지원했다. 외국인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생활치료센터 병상 부족 및 외국인 환자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안산시에서는 외국인 전용 생활치료센터를 별도로 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전파 가능성이 큰 외국인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자율접종 대상의 산단 내 외국인 고용사업장 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안산시 특성상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비상상황의 경각심을 가지고 안산시 등과 협의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 단원구와 시흥시는 반월 시화국 가산업단지 및 시화MTV 내 5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근로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 경영자와 근로자에 대해 외국인을 불문하고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실시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적용기간은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며
검사 기간 내에 반드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찾아 코로나19 PCR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저가 검사 키트 및 신속 항원 검사는 인정되지 않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 대상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주변에 확산할 경우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다음은 청정개국 뉴스입니다.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는 특별 점검반 가동, 무관용 대응 등 불법 행위 완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응책을 추진한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이성훈 건설국장은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공동으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 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 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 시설물 1만 1,727개를 적발, 이 중 1,578개 업소 1만 1,693개를 철거하며 99.7%의 복구율을 보이는 등 청정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최근 행락객들이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일부 하천계곡 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 시설물을 재설치하거나 하천 사유화 등 위법 행위 재발의 조짐이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지난 2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강력 조치해달라고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특히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계곡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잠시라도 빈틈을 파고들어 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군 지휘를 강화하여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재차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도는 올 여름 성수기인 7에서 8월 6가지 대책을 중점 추진해 지속 가능한 청정 계곡 하천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첫 번째 대책으로 모든 계곡을 대상으로 도시군 특별 단속을 추진, 불법 시설물,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예외 없이 즉시 강제 철거 등 행정대 집행을 취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익제보 한라인 및 경기도 콜센터 신고 체계를 구축, 도민들이 불법 행위 사항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신속 대응단을 가동해 조사를 벌이는 등 보다 촘촘한 관리 감독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두 번째 대책은 업무의 대등 관련자 처벌이다. 감독 책임이 있는 시군이 하천 계곡 내 불법 행위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특정 감사를 실시, 부단체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 징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행위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소위 봐주기식 단속으로 본인의 책무를 방임한 하천 감시원과 청정 계곡 지킴이들에 대해서는 해촉 등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세 번째 대책으로 현재 3개 반으로 운영 중이었던 점검반을 강화하여 행정이부지사를 단정으로 하는 특별 점검반을 평일 3개 반 주말 11개 반으로 편성하여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등 이용객이 많은 9개 시군, 13개 주요 계곡을 중심으로 7월 31일부터 8월 29일까지 가동한다. 이는 간부 공무원 책임화 더욱 강력한 점검망을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북부청 소속 실국장 11명, 기획예산 담당관 등 과장급 공무원 49명, 총 61명이 참여한다. 네 번째 대책은 하천, 계곡 내 위반 업소에 대한 강력 처분이다. 하천을 사유화해 이용객들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불법 시설물 재설치 등 법령, 규칙을 위반한 업소를 대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최고 수위의 강력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 대책은 대도민 홍보 활동이다. 홍보물 배부,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게 청정계곡을 즐길 수 있도록 방문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준수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할 것을 안내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에 대한 계도 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여섯 번째 대책은 공공성 이용 강화 방안이다. 사유지인 식당 내부 진입로를 통해 하천 이용을 유도하는 등 사유화가 발생한 하천, 계곡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와 하천 접근로 설치 등 대안을 마련해 특정인에 의해 하천이 독점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불법적 사유화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고 시군 수요 조사를 통해 공공진입로와 안내 표지판을 충분히 확보,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모든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 여름휴가 대표 명소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 밖에도 하천, 계곡 내 불법 행위에 대해 벌금 등 벌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 및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하천법상 하천 감시 권한을 민간 하천 감시원까지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지적된 장흥 계곡 내 불법 사항과 관련해서는 우선 양주시를 대상으로 방치, 업무 소홀 여부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 중이며 해당 하천을 담당했던 하천지킴이는 근무 소홀 사유로 계약 해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적발된 파라솔은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분수대, 물막이 등 불법 시설물은 현재 철거를 완료했다.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모두의 계단 안내 표지판은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청정 계곡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도민 품에 돌아온 깨끗한 계곡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해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청정 계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하여 관내 하천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단 하나의 예외도 허용되지 않으며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 문책, 적발업소 형사고발 등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